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오전 프레스룸 라이브 유한솔입니다. 지난밤 뉴욕과 오늘 아침 서울을 연결해보는 시간, 오늘도 뉴스 라이브로 시작하겠습니다. 뚜렷해진 스태그플레이션 조짐에도요, 3대 지수는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모두 사상 최고치입니다. 다우지수는 617포인트, 1%가 넘게 올랐죠. 46,108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S&P 500은 55포인트가 올랐네요. 6,587. 나스닥도 157포인트 뛰어오르면서 22,043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8월 소비자 물가지수 전월 대비 0.4% 올라서 상승폭이 가팔라졌습니다. 고용 악화도 시장 전망보다 심각했는데요. 시장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경기 둔화에 따른 금리 인하 가능성을 더 높게 본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상 최고치 코스피는 사흘 연속입니다. 어제 3,340선에 올라선 가운데 오늘은 3,370에서 출발해서 연거푸 고점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최신 기준 34포인트 오른 3,379고요. 코스닥도 빨갛네요. 7포인트 올라서 842 현재 기록 중입니다. 두 지수 모두 외국인 매수세가 계속되는 중입니다. 대주주 기준 완화 기대가 이미 시장에 반영돼 있다는 분석이 있지만 역시 간밤 미국 증시 강세에 함께 탄력을 받는 분위기입니다. 자, 그리고 1인당 10만 원씩의 2차 쿠폰 오는 22일부터 지급이 됩니다. 조금 전에 그 지급 기준이 발표됐는데요. 가구 단위로 지난 6월 건보료 합산액 소득 하위 90%가 대상인데 재산세 과세 표준 12억, 연 금융소득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이른바 고액자산가 가구는 제외됩니다. 역차별 방지를 위한 형평성도 고려됐는데요. 청년, 고령층이 많은 1인 가구는 직장 가입자 기준 연소득 7,500만 원의 별도 기준이, 또 2인 이상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 1명을 더해서 예를 들어서 맞벌이 부부가 포함된 4인 가구라고 하면 5인 가구 선정 기준이 적용되겠습니다. 국민비서 민생회복 소비 쿠폰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면 지급 대상 여부 등을 미리 알 수 있다고 하네요. 한편 1차 소비 쿠폰 신청 접수는 오늘 마감됩니다. 현재까지 약 99%가 신청을 마쳤는데요.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오늘 오후 6시까지입니다. 파장이 자꾸 커지는 KT 소액결제 사태. KT 김영섭 대표가 이렇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건 불법 초소형 기지국, 이른바 가짜 기지국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인데요. KT는 이용자 5,500여 명의 가입자 식별 정보, IMSI 유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IMSI는 유심에 저장되는 가입자 고유의 번호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만 이름, 생년월일 등의 결제 정보를 포함한 건 아니어서 어떻게 소액 결제까지 이루어진 건지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KT 측은 관계 당국과 조사 중이고 추가 피해를 막고 피해 고객에 대한 100% 보상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등하굣길 학교 앞 문방구에 들러서 한참 놀던 어린 시절, 이제 추억 속 얘기가 돼가는 걸까요? 문구 소매 업체들이 8년여 만에 60% 넘게 문을 닫았습니다. 대형 유통업체의 전통 문구점과 지역 상권이 타격을 받고 있다는 게 문구업계의 주장입니다. 다이소, 쿠팡 등이 내놓는 초저가의 문구류가 일종의 미끼 상품이 되고 소상공인들에겐 감당하기 힘든 가격 경쟁이라는 겁니다. 대기업의 문구용품 취급 제한, 문구용품 부가가치세 면제 등 정부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달라고 문구업계는 호소하고 있습니다. 귀엽죠? 지난 현충일이 생일이었습니다. 서울대공원의 종보전 노력으로 3년 만에 태어난 새끼 시베리아 호랑이가 내일 생후 100일을 맞습니다. 시베리아 호랑이는 한반도에 살던 한국 호랑이와 혈통이 같죠. 아빠 호랑이 로스토프와 엄마 펜자는 러시아생으로 지난 2011년 반입됐는데요. 15세 노령으로 번식이 힘든 상황에서 태어난 늦둥이라서 더 의미가 큽니다. 지속적인 사육 환경 개선과 건강관리 노력의 결과라고요. 아직 이름이 없는데 시민 공모로 이름도 짓고 11월 중순쯤엔 시민에게 공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때까지 엄마 아빠 사랑 듬뿍 받고 건강하게 지내길 바랍니다. 이상 오늘의 뉴스라이브였습니다.